안녕하세요. AI 기술이 우리 삶과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뭐 익숙하실 겁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을 모두 휘어잡으면서 독주하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네, 엔비디아. 최근 몇 년간 AI 데이터 센터랑 또 로보틱스 분야 이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엔비디아 매출이랑 주가가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잖아요. 네, 정말 무서운 속도였죠? 그래서 오늘은 2030년까지 AI 시장의 가장 큰 승자가 엔비디아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과연 타당한지 그 가능성을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혐의로운 주제네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지금의 이런 지배력을 갖추게 됐는지, 또 앞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뭐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는 어떤 기회를 보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짚어봐야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경쟁이 심화된다거나 여러 위험 요인들도 좀 짚어봐야겠죠.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엔비디아가 지금 얼마나 강력한 위치에 있는지 이것부터 좀 보죠. AI 데이터 센터형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은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독점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AI 모델 학습시키는 단계는 물론이고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는 추론 단계에서도 그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맞아요. 추론 시장까지 빠르게 장악하고 있죠. 이 엄청난 지배력의 핵심에는 바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게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서 아주 강력한 성체를 구축한 비결이라고 하던데요. 아니라 사실상 개발자 생태계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개발자 생태계요? 네. 수많은 개발자들이 지난 몇 년간 쿠다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만들고 최적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다른 회사 하드웨어로 바꾸려고 하면 기존에 짜놓은 소프트웨어 코드를 다시 짜거나 아니면 최적화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아, 그게 바로 전환 비용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전환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이걸 쉽게 넘보기가 어려운 거죠.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는 셈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구조네요. 그렇죠. 게다가 엔비디아는 단순히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터 처리 장치, DPU나 네트워킹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통합된 솔루션으로 제공하거든요. 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묶어서요. 네, 이렇게 긴밀하게 융합해서 제공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총소유 비용, TCO라고 하죠. 이걸 낮출 수 있어요. 초기 비용은 좀 들어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엔비디아 생태계에 더 깊숙이 묶이게 되는 럭인 효과가 심화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 심장이 바로 데이터 센터잖아요. 앞으로 AI 작업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서버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 시설 또 냉각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향후 누적 투자 규모가 수조 달러에 달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던데요. 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AI 가속기, 서버,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까지 관련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이런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히 칩만 공급하는 걸 넘어서서 AI 가속기 모듈을 표준화된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플랫폼 형태로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설계의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일종의 모범 답안 같은 거죠. 아,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지으면 좋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엔비디아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 투자 파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몫을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셈이죠. 그게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매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군요. 네, 매우 중요한 동력입니다. 앞서 큐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을 가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큐다로 중심으로 정말 수많은 프레임워크, 최적화 도구, 파이프라인 툴킷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왔어요.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아주 많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AI 모델 훈련의 재현성을 높이고
성능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데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개발 조직 입장에서는 만약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하드웨어를 사용하려면 이 모든 소프트웨어 스택을 재구성해야 하는 거죠. 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네, 이건 정말 큰 비용과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번 구축된 개발 환경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하드웨어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의 생애 가치, 즉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한번 고객이 되면 오랫동안 계속 엔비디아 제품을 쓰게 된다는 거군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이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데이터 센터 너머로 확장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나 미들웨어를 로보틱스,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하드웨어 판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 구독이나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분야를 좀 더 자세히 보죠. 미래를 내다보면 정말 중요한 분야들인데요. 네, 공장에서 일하는 산업용 로봇, 물류 창고를 누비는 모바일 로봇, 심지어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런 로봇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AI 추론 기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보고 판단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분야에서 AI 추론 기능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기기들 안에서 직접 AI 연산을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가속기나 아니면 기기 근처 서버에서 연산을 돕는 엣지 서버가 함께 채택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온디바이스와 엣지가 같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장 자동화나 물류 창고 아니면 최종 배송 단계, 레스트 마일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가상 공간의 현실과 똑같은 환경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술하고 디지털 트윈이요?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비전 추론 기술이 결합되면서 시스템 통합 수요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게는 또 다른 기회죠. 자동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으로 전환되면서 고성능 컴퓨팅 보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SDV라고 하죠. Software Defined Vehicle. 차량 내에서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ADAS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 분야가 데이터 센터만큼 큰 규모의 매출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엔비디아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훨씬 더 탄탄해지겠죠. 하지만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엔비디아에게도 어려움은 있었을 텐데요.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나 HBM 수율 문제, 이런 공급망 이슈가 한때 발목을 잡았었죠? 네, 맞습니다. 첨단 패키징이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율 문제, 관련 장비 생산 능력 부족 등이 한때 성장의 병목 현상으로 지적됐었죠. 그리고 또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막대한 전력 문제, 또 냉각 기술 확보, 이런 것도 큰 과제였고요. 네, 그렇죠. 전력과 냉각은 정말 큰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 업체들이나 소재, 장비 회사들이 정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첨단 패키징과 HBM 생산 능력 부족 현상은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숨통이 좀 트이는군요. 네. 그리고 전력 공급과 냉각 문제에 대해서도요. 대형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자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미리 맺는다거나 물을 이용한 수랭식 냉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수랭식 냉각이요? 네, 공냉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도 있다고 하셨어요. 공급 제약이 풀리면서 오히려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공급 제약이 풀리면 출하량이 늘어나서 실적 가시성은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익률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양날의 검이네요. 자, 아무리 엔비디아가 강력하다고 해도 경쟁이 없을 순 없겠죠.
인텔이나 AMD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은 물론이고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연산에 특화된 전용 가속기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특정 작업에서는 엔비디아 칩보다 비용 효율적이거나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는 시도겠군요. 그렇죠. 특히 비용이 중요한 출원 영역 같은 곳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더 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다는 점도 부담일 것 같아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멀티플 수축 위험이죠. 밸류에이션 자체가 이미 너무 높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고객사들이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해서 엔비디아 칩 사용을 줄인다거나 단가 인하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고요. 다시 불거질 수 있는 공급망 병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전력 정책 변화나 데이터 센터 인허가 지연 같은 것도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시경제 상황, 예를 들어 고용 둔화나 금리 변동, 경기 침체 같은 것들도 기업들의 설비 투자 시점을 늦출 수 있고요. 고려해야 할 변수가 참 많죠. 정말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있네요. 이런 위협들 속에서도 엔비디아는 계속 독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경쟁사의 추격은 분명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특히 비용 효율성이 중요하고 특정 작업에 고도로 특화된 영역에서는 점유율을 일부 내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범용적인 대규모 AI 모델 개발이나 R&D 영역에서는 엔비디아의 성숙한 쿠다 생태계와 높은 전환 비용이 여전히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해자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 해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설령 경쟁사들에게 일부 점유율을 내준다 하더라도 AI 시장 전체의 크기가 훨씬 더 빠르게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 자체가 커지면 엔비디아의 절대적인 매출은 계속 늘 수 있겠군요. 그렇죠. 절대적인 매출 성장세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 혁신 주도 성장은 경기 침체기에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어요. 오히려 불황 이후 회복 국면에서 더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여왔고요. 물론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건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그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강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시너지, 폭발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의 수혜, 그리고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2030년 AI 시장의 최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는 분명 설득력이 있는 근거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죠. So what does it all mean? 결국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점은 부인하기 어렵죠. 하지만 높은 시장 기대치와 밸류에이션 부담, 또 거세지는 경쟁, 그리고 여러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개발자 생태계가 계속 확장되고 네트워크 효과가 강화되는지, 그리고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구독이나 플랫폼 기반의 수익 비중을 얼마나 늘려나갈 수 있는지,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하군요. 네.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현재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오늘 탐구를 통해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좀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엔비디아의 기술과 전략이 앞으로 AI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엔비디아가 구축한 이 견고해 보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생태계에 도전할 만한 아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데요. 혹은 엔비디아가 지금의 플랫폼 전략을 더욱 유연하게 확장해서 미래의 기술 변화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린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